자기자비의 말들이 꼭 이렇게 다정하고 몽글몽글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 되게 자기자비의 말들로 저는 코칭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 코칭을 진행하는 작가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자비에 대한 개념과 오해를 다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자기자비가 필요하다는 5가지 신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목표가 있는데도 미루고 있다. 두 번째, 성취만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너무 당연하게 자기 비난을 한다. 넷째, 주변에서 너는 너무 너한테 엄격해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5번째, 칭찬을 들어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해당하시나요? 만약 이 5가지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자기자비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자기자비를 실천해야 되는 구체적인 순간들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10가지 중에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고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 10가지 중에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법한 몇 가지를 꼽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을 때.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는데 괜찮아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되냐라고 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코칭을 하면서 일을 미루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게을러서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 해내지 못할까 봐 일을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뭐냐?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실패를 했어요. 누가 와서 나한테 따귀를 때리면서 야, 이 한심한 놈아!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실패를 했을 때 누가 가장 나를 비난하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나를 비난하다 보니 도전을 하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전에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나 자신에게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 그 결과를 마주하기 싫어서 점점 더 일을 미루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미루는 자신을 또 비난하는 거예요. 미루는 자신을 비난하면 비난받느라 힘들고 비난하느라 힘들어서 정작 일을 할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이 찾아와요. 무기력하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실패가 두려워서 일을 미루고 있어. 아휴, 내가 진짜 고생이 많았다.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불안했어. 잘못된 결과가 나올까 봐. 나 자신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까 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애를 썼어. 라고 나를 다독여주는 거죠. 6번째, 건강한 식습관이나 운동 루틴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도 자기자비가 필요해요.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은 단 한 번 루틴을 지키지 못해도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 3일 운동을 가기로 했는데 하루를 빼먹었다. 아, 그럼 망한 거야. 난 이제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다이어트를 하다가 한 번 폭식을 했을 때 아, 역시 난 다이어트 못해 하면서 계속 폭식을 하거나 그럴 때 바로 나 자신에게 자비로워져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 어떻게 운동 루틴을 매일 지켜?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이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일주일에 저는 3번 운동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단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 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심리학을 배우고 나서, 특히 코칭 심리를 배우고 나서 달라진 건 못했을 때 생각하지 않고요. 잘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잘했지? 아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과자부터 먹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오트밀을 먹을 생각을 한 거지? 하고 막 저를 칭찬해줘요. 못했을 때는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내가 이거 먹고 싶었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비난하지 않아요.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고 대신 잘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너무 대단해. 진짜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건강한 습관을 오래 유지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8번째, 우울, 불안, 정신건강 문제로 분투하고 있을 때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정신건강 문제로 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정신건강 문제라는 게 자기 혐오와 정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나와 살아간다는 건 나를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조건에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굉장히 비난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한 건 나쁜 거야. 남들과 다른 건 잘못된 거야. 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남들과 다른 우울함, 나약함, 외로움들을 경험할 때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수용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우울증으로 한참 힘들 때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우울한 나의 면을 암처럼 도려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완치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만성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가 어려웠어요. 우울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저한테는 아주 큰 인생의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그런 자신의 가장 다정한 간병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간병인이라면 아픈 사람 보고 에이그 네가 인생 잘못 살아서 우울증 걸렸지. 야 너도 마음만 고쳐먹으면 남들처럼 살 수 있잖아 라고 하지 않겠죠. 그냥 어떻게 하면 병이 있으면서도 하루하루 더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울하고 불안한 나를 인정할 수 있을 때 결국에 사회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반복할 때도 나 자신에게 자비로워져야 되는 순간입니다. 자기 파괴적인 습관을 알면서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해서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술을 너무 과음하시는 분들, 폭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나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가 편하지 않은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를 개선하고 정말 폭식이, 과음이, 흡연이 나한테 이로울까? 나를 위해주는 행동일까? 라고 생각하고 아니죠.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을 그냥 인정해주고 그래 나는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조금만 나아져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나를 위한 건 뭘까? 아침에 일어나서 설탕 가득 든 시리얼을 먹는 것일까? 아니죠. 오트밀을 먹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토닥여주면 건강한 습관을 반복하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코칭에서 선생님 저는 저한테 어떻게 친절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반려견, 아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친절해져 본 적이 있어요. 그 방향을 각도만 틀어서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기 힘들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줬는지 기억해보세요. 저는 제 배우자나 친구들이 저에게 해줬던 말들을 기억하고 그걸 다시 저한테 이야기해주는 편이에요. 혹은 내가 해줬던 말들. 너 네 친구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친구한테 해줄 법한 말을 나한테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비난하는 나, 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건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기 자비를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인간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 인간의 보편성을 기억하는 게 자기 자비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스텝들을 밟으면서 자기 자비를 실천해 볼 수 있냐면요. 나한테 특별히 야박한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계획을 못 지켰을 때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떠올릴 때 저한테 되게 야박한 것 같아요. 너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아. 너는 진짜 별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너는 충분히 열심히 안 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순간들을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은 그 말들을 자기 자비의 말들로 바꿔보는 거예요. 난 진짜 별거 아니야. 맞아. 난 별거 아니야. 근데 60억 인구 중은 별거 아닌 사람들이 대다수야. 나 유튜브 충분히 열심히 안 하고 있어. 맨날 생각만 있고. 맞아. 열심히 안 하고 있어. 근데 유튜브에, 인스타툰에, 릴스에, 박사과정에 일까지 한다는 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야. 라고 저 자신을 인정해주는 거죠. 그 말들, 내가 나한테 자비로운 말들을 해줬을 때 그 말들 중에 이상하게 마음에 드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자비의 말들이 꼭 이렇게 다정하고 몽글몽글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 되게 자기 자비의 말들로 나 지금 쉬어서 인생 망하면은 망해도 되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말들을 저는 다정한 말들로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말이 있으면 그거를 리마인드로 써놓으세요. 저는 그림 일기를 그리면서 많이 리마인드를 하고요. 뭐 어떤 분들은 핸드폰에 써놓기도 하고 잘 보이는 곳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기도 하고 그 말이 여러분들 안에서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툭 치면 괜찮아. 툭 치면 괜찮아. 아, 인생 망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게 되기 시작하면요. 나를 비난했던 나를 그때 용서할 수 있어요. 나를 비난했던 나. 너 안 될 거야. 아, 넌 지금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나를 맨날 다그쳤던 나. 왜 그랬을까요? 엄마들이 그러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내 안에 있는 비난의 목소리도 어떤 면에서는 진짜 내 안에 있는 난데 내가 망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는 건데 빌런이 된 거예요. 내 영화에 다양한 주인공들 있잖아요. 내 삶이라는 영화에. 근데 빌런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럼 걔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를 맨날 평가해야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비난해야지. 잘하라고 채찍질해야지. 그런 나 자신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불안할 때마다 제 불안한테 얘기해요. 불안하구나.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구나. 근데 걱정하지 마. 나 불안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응원하지 않아도 나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주는 편이에요. 마지막은요. 그랬을 때 변화된 기분을 느껴보는 거예요. 아, 유튜브 하는데 진짜 나는 열심히도 안 하고 구독자도 안 오르고 라고 생각했을 때랑 유튜브 하는 만큼 한다! 그리고 언젠가 떡상한다. 모르는 거야. 혹시 알아. 내가 제2의 박목래 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어떻게 변하냐? 되게 의기소침했다가 아, 언젠가 내 시대는 온다. 그게 50년이 될 수도 있고 6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장수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기분이면 어때요? 건강하게 살게 돼요. 왜? 나 언제 떡상할지 몰라서 장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자기 비난을 했을 때와 자기 자비적인 태도로 했을 때 변화된 기분을 느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나를 아껴주고 긍정해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건 내 안에 나를 믿어주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서밤이 진짜 막 사는데 그래도 굶어 죽진 않을 거야 라고 믿어주는 내가 있거든요. 진짜 내가 인생 바닥 쳐도 거기에는 늘 나를 아껴주는 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겁내지 마 라고 얘기해주는 내가 있거든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용기 있게 졸업을 한 학기 미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구독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